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계속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게 이게 펜이 없어요. 펜이. 네, 펜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험 열심히 보셨어요? 자, 열심히 봤다. 손 들어보자. 열심히 봤다. 이거는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잘 봤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열심히 봤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여러분들 그 통계표를 아직 못 받았죠? 네, 그 통계표를 보니 오늘 평균은 49.8점입니다. 49.8점. 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정도인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안 되네. 뭐가 문제지? 다시 껐다 켜야 되나? 껐다 켜볼까요, 그냥? 껐다 켜볼게요. 네. 자, 제가 할게, 어디 갔니? 여기 있다. 네. 네, 자. 수사를 제 칠판 보면서 써도 괜찮아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제가 아까 그걸 보니까, 한 30번까지 오늘 푼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30번 정도까지 푸신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오늘 한 30번까지만 수업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뭐 그 정도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표 이렇게 쓱 보다가, 와, 이건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응시 인원 지금 찍힌 게 264명밖에 안 찍혀서, 근데 한 60%도 안 내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네, 자, 일단 열심히 좀 내줬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정답률이 8.7%예요. 8.7%. 나 한 자리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분명히 기억 때문에 틀렸겠죠? 왠지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왠지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이게. 그럼 이거를 잠깐 빼고, 조금 해결해 주세요. 네. 저는 잠시 칠판을 좀 써볼게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네,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제 총 8회고, 근데 월화, 목, 금, 소리 잘 들어와요? 네, 월화, 목, 금,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게 되고, 수요일 날 이제 어떻게 또 잘 보내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월화, 수, 목, 금 하면 이렇게 또 쭉 가다가 좀 힘들기도 한데, 이제 월화하고 약간 수요일 날 주의사항이 있다면 약간 너무 처지지 않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총 모의고사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서, 모의고사 보면서 자기가 내가 이런 거를 왜 틀렸지? 이런 건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필기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맞았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틀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내가 다음번에는 좀 틀리지 않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가 21, 20, 19, 18 요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인지를 좀 해주시고, 오늘 보면서 21년도랑 비슷하다 뭐 요 정도 느낌은 없었어요? 말하기 싫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했던 거 중에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등록을 하는 게 당첨이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공부하려고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상품에 뭐가 걸려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돈 좀 썼어요. 그래서 네, 플립을 이제 추첨으로 이제 하나 걸었는데, 처음에 성적으로 걸까 하다가 그건 조금 불공평하다. 그치? 그래서 성적이 다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재미를 위해서 일단 추첨으로 이제 하나 걸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계속 금요일 날 계속 제가 추첨을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버즈2랑 그 다음에 치킨도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보통 치킨이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네, 자, 그냥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1번. 자, 1번을 한번 보면,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자,
1번을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나중에 통계표 보실 때 자 자기가 그 어떤 그 10%, 그 상위 10%랑 상위 25% 걔네들의 어떤 그 정답률을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은 자 그림에서 H제철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그 밑에 영업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요런 게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 매출액을 물어보겠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막 보다 보니까 그 2019년도에 1분기부터 4분기, 20년도 1분기부터 4분기, 21년도 1분기, 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 시각적인 효과를 조금 더 누린다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조금 그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다가, 일정하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와서 언제 확 튀어? 21년도 1, 4분기에 굉장히 튀는구나. 그냥 그 정도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죠. 맞죠? 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19년도 4분기랑 20년도 1분기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정이게 나왔을 때는 항상 그 흐름을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건데 당연히 조금 더 눈에 띈다라고 하면은 자, 영업이익 쪽에서 조금 눈에 띈다? 그러면 어디가 눈에 띄어야 될 거니? 19년도 3분기, 2분기에서 3분기로 했을 때 확 떨어졌죠? 그러다가 엄청 대적자로 이렇게 4분기로 확 내려갔죠. 자, 그 다음에 또 영업이익이 지지부진하다가 21년도 1분기에 확 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에서 자, 2분기, 19년도 2분기에서 1분기 동안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의 변화폭이 두 번째로 큰 분기는 19년 4분기이다. 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처음에 19년도 4분기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먼저 하고 그거보다도 더 큰 게 있냐?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맞겠죠. 맞죠? 네, 자, 그러면 그 어떤 그 예로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언제예요? 2021 바로 그 19년도 4분기랑 또 3분기랑 그 다음에 21년도 1분기 거기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크다라는 것은 그 19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4분기를 했을 때 그거보다 큰 게 하나냐? 이런 얘기죠. 이제 돼요? 좋네요. 네, 자, 다시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전자칠판이 좋은 듯 꽂아요. 네, 자,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체크를 어디 할 수밖에 이것도 안 보니. 이건 제가 잘못한 거네. 그래서 자 여기 그다음 자 네 이런 일이 자 요렇게 떨어진 데랑 이렇게 떨어진 데랑 제가 색깔을 다시 써야겠네요. 이렇게 떨어진 데 자 여기를 이제 보는 거고 자 그럼 기업 선택지는 됐고 자 그럼 니은을 한번 봅시다. 니은 자 2020년에 매출액 자 매출액 2분기가 매출액은 2분기가 4분기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자 20년도에 2분기의 매출액 자 요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4분기 요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애초에 매출액은 뭐분의 뭐예요? 매출액은 영업이익률분의 영업이익 그냥 분수 비교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가 분수잖아. 지금 영업이익률이. 자 그러면 어차피 그냥 똑같이 하는 거니까 위아래 똑같이 얼마를 곱해줘요? 4를 곱해주겠다. 뭐 그러면 그냥 140 곱하기 4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당연히 2분기가 4분기보다 크다라고 이제 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도 봐줬을 때 자 19년도 2분기의 매출액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20년도 1분기 매출액보다 10% 이상 크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매출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숫자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놓는 게 거기에서 자 19년도 2분기는 자 4.2고요. 자 그 다음에 20년도 1분기는 얼마? 마이너스 0.6이야.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에 또 막 휘둘리지 말고 어쨌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는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6에 여기가 297 요거랑 그 다음에 4.2분의 그 다음에 2326. 자 얘를 그냥 비교하는 거죠. 자 니은이나 디귿이나 똑같은 게 그 9구단 정도로 할 수 있으면 그냥 할 수 있게 해놨죠. 6, 7에 42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곱하기 7 하고 여기도 그냥 곱하기 7 해가지고 그냥 대소비교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 이상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봐도 2100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죠? 297 곱하기 7 하면 300이 좀 안 되는 거 곱하기 7이니까 2100이 좀 안 되죠? 자, 그러면 2100 정도를 기준으로 10% 증가시키면은 2310보다는 더 작으니까 얘가 더 크네 해가지고 디귿 맞아. 자, 그러면 자, 기억, 니은, 디귿 했더니 어떻게 됐다? 기억, 니은, 디귿 했더니 그냥 답이 3번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실전이라면 디귿까지 했어. 답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자, 리을을 잠깐 볼게요. 리을. 자, 리을을 보면 자, 매출액의 매출액 마이너스 영업이익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거의 값은 2021년도 1분기가 2019년도 1분기보다 크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영업이익은 표에 주어져 있고 그림에 주어져 있고 매출액은 분수값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한번 가보자. 되게 단순하게. 자, 21년도 1분기의 매출액. 자, 21년도 1분기의 매출액은 한 5만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작아요? 작죠. 5만보다 작죠. 네, 자, 근데 그 19년도 1분기는 5만보다는 크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일단 그게 더 큰데 영업이익이 더 적거든. 더 큰 거에서 더 작은 걸 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항상 여러분들 그 계산하실 때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내가 또 보여주마 하면서 막 3자리, 4자리, 5자리까지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기준을 좀 찾아보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큰 거에서 더 작은 걸 뺐으니까 당연히 그 값이 걔가 더 크겠지. 자, 그러면 19년 1분기가 더 큰 거구나 하고 그냥 X를 치겠다 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신 거 맞죠? 네, 자, 그래서 대충 숫자를 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자, 2번은 너무 잘 푸셨는데요. 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이제 그쵸, 그냥 매칭형 소급법으로 그냥 적용하면 되죠. 맞죠? 네, 자, 매칭형 소급법으로 하고 자, 그거랑 적당히 뭐도 잘 갖다 써야지. 자, 밑에 선택지도 이렇게 적당히 잘 갖다 쓰도록 합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뭐 파스타와 리소토는 뭐 판매량의 증감 방향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보통 여기를 이렇게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자,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보니까 파스타, 리소토 여기가 다 그냥 BC인갑다 해가지고 먼저 BC를 먼저 한번 그냥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죠? 네, 자, 그렇다면 뭐 그냥 그거 맞고 나머지 그냥 지워버리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스테이크와 피자의 판매량이 매년 샐러드 판매량보다 많다. 자, 샐러드 판매량보다 각각 많다. 자, 여기에서는 근데 무슨 생각해요? 자, 이거는 뭐 많이 맞았으니까. 자, 일단 내가 여기에서 파스타, 리조또 얘네를 그냥 BC라고 했어. BC라고 했으면 이제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A랑 B랑 E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매칭형 배웠을 때 뭐 배웠지? A는 B보다 크다. 이제 이랬을 때 뭐 했어요? A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제일 작은 게 아니야. B는 아니야. 뭐가 아니지? 제일 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샐러드 했을 때 네가 여기선 제일 작은 거구나. 그러니까 스테이크나 피자 같은 게 제일 작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얘기고 샐러드가 제일 크지는 않겠구나.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전체 판매량이 가장 많은 해에 파스타의 그게 뭐 두 번째로 많다라고 이제 치고 들어왔는데 자, 걔 같은 경우도 그게 20년도랑 그 숫자를 전체적으로 그냥 쓱 보고 있으면 큰 숫자가 어디에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2020년이랑 2021년 맞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인갑다 해가지고 자, 판매량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제일 많은 해는 20년이에요, 21년이에요? 20년인 거죠. 자, 이것도 그냥 냅다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어떻게 차이값으로 적당히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더 크냐 작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접근을 해주시면 나머지 네 번째 것까지 하면은 이제 답은 그냥 나오겠다.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자, 3번에 가보면 3번의 별표를 하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자, 3번에서 이제 약간 정답률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쵸? 이제 또 초반에 이제 이렇게 복잡한 표가 나오면 또 조금 힘들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 자, 15세 이상 인구 있어. 경제활동 참가율 있어. 실업률 있어. 밑에 보니까
자, 이거 있는데 너 여기 있어? 15세 이상 인구 있어? 그럼 나한테 경제활동 인구 물어보겠네? 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뭐 있다? 실업률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 알 수 있으니까 마지막 물어보는 건 아마 실업자에 대한 이야기겠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그냥 한꺼번에 다 곱하면은 실업자 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냥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2에 보니까 자, 모양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 남성이 있고, 자,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남성 및 농가, 미농가 비중, 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맞죠? 네, 자, 그 농가가 6.4%인데, 뭐 2013년에 남성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냐, 그 다음에 농가랑 비농가가 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남성이 몇 퍼센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렇다면 뭐 가중평균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1번을 보면, 자, 일단 그 첫 번째는 보통 전체적인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냥 경향을 한번 보고 맞았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뭐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곱셈 비교죠. 곱셈 비교. 자, 그래서 그 몇 년과 몇 년? 15년과 20년에 대한 비교를 이제 하는 건데, 자, 농가 인구니까요. 자, 여기 그 숫자 그냥 곱하시면 되겠죠? 여기 15에 요거랑 얘랑,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농가 요거랑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실전에 가면 결국 또 그냥 쓰게 돼 있잖아요. 이게 43239에 뭐 5.6%다. 그 다음에 44785에 그 다음 뭐 5.1%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쭉 하게 돼 있는데, 일단 그 결론을 그냥 항상 먼저 내놓고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냥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2020년이 더 감소했니? 이제 이렇게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15년이 더 크다고? 요거는 항상 제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라고 했죠? 요거는 그렇게 막 10%까지 증가하진 않았는데 얘는 거의 10% 정도 증가했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맞죠? 네, 곱셈 비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3번 같은 거 보실 때 또 어떻게 해요? 100만 명 같은 거 기계적으로 어떻게 읽어내? 천에 1000명. 그쵸? 천에 1000명 읽어내시면 그냥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그 3번 같은 거 할 때 조금 그럴 수 있죠.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게 몇 년이에요? 2019년 맞죠? 2019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44,504 자, 곱하기 뭐 63.3% 곱하기 3.8%. 자, 이제 뭐 요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이제 계산을 만약에 요구했으면 적당히 숫자를 좀 바꿔봅니다. 적당히 이렇게 어떻게 바꿔보냐면, 요런 숫자들은 그냥 어떻게 봐도 괜찮겠다. 너를 약간 줄이고 너를 약간 올리겠다. 그러니까 63.3인데 3.8인데 그냥 너 한 63에다가 63%에다가 한 4% 정도로 바꿔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맞죠? 네, 자, 그렇다면 뭐 요 정도를 그냥 계산을 그냥 해주시면은, 이게 한 그죠? 네, 자, 이걸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이게 한 1100 정도가 아마 대충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실전에서 최근에 이제 문제들이 한 번씩 조금 계산을 요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이제 좀 시험이 어려워지냐면, 그런 계산을 좀 요하는 문제들이 두 개 정도가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일 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가끔 조금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기준을 적당히 잘 잡아서 묻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겠다. 뭐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자, 4번 같은 거는 뭐가 틀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냥 비농가 여성 인구,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2번에서는 15세 이상의 농가 인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쯤 정신이 없겠지? 하고 이제 어떻게 해줘요? 그냥 비농가, 그냥 이렇게 준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15세 이상이라는 그 표현이 없으니까 이거는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알 수 없는 거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5번 같은 경우도 네,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4번. 자, 4번. 자, 4번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릴 게 아니었는데, 그쵸? 이게 그 1번과 1, 2, 3번에 되게, 아니다.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4번은 일단 그 퍼센트 포인트 여러분들 이런 거 틀리지 않습니다. 맞죠? 네, 자, 요거 제가 올해 기출문제 지금 소재 똑같이 해놨죠?
맞죠? 소재 똑같이 했는데 다만 좀 표가 많아졌을 뿐이에요. 맞죠?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괜찮아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뭐 이게 막 괄호들이 있어, 맞지? 자 이렇게 막 괄호들이 있고 갑과 을이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 어떤 생각?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 둘이 어때? 이제 이런 거 이제 비교하겠다라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정상품, 불량품 뭐 이렇게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얘를 보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 해석 떠올려, 반대 해석. 자 그러면 혹시 수율 같은 걸로 이렇게 물어본다라 그러면 수율이 아니라 뭘로 좀 바꿔보겠다? 내가 불량률로 좀 바꿔보겠다. 이제 요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억에서 보니까 갑과 을 공장의 전체 수율의 차이, 자 전체 수율의 차이는 3%다라고 하면 자 아주 혹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반대 해석한다 치고 갑 공장과 을 공장의 전체 불량률의 차이는 97%다. 이 정도 하면 안 돼요. 맞죠? 믿어요? 근데 퍼센트 포인트를 모르는 게 더 충격이긴 해요. 자 근데 비꼬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자 뭐냐면 자 여기에서 얼른 그러면 뭐 해야 돼? 얼른 그냥 숫자를 그나마 좀 이렇게 귀엽게 드린 거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800이고 그러니까 여기 1800이니까 앞에서 2만이니까 여기는 일단 몇 프로다? 여기가 9%다. 불량률이 9%다. 뭐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냥 제가 그냥 시킨 거예요. 이거 수율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얼른 그냥 떼서 여기에서 뭐 24 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 360 뭐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요 각각에서야 뭐 1%고 여기가 6%고 그 다음에 얘가 9%고 자 전체적으로 하면은 여기가 6%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냥 했던 거니까 자 퍼센트 포인트 자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을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생산량의 변동이 없으면서 그냥 불량품 수가 100개씩 증가한다 그러죠. 그러면 생산량 밑에 깔려 있는 게 가만히 있는데 위에 분자가 몇 개 증가해? 300 증가하는 거죠. 300. 자 그러면 원래 몇 개였으니까? 10,000개였으니까 10,000개 중에서 300개 증가하면 여기다가 3%만큼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게 9%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게 지금 마지막 결론 항상 가정과 결론이 있으면 항상 결론에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어? 갑공장의 을공장 전체 수율이 91%다. 그러면 그거는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야? 갑공장과 을공장 전체의 불량률이 9%야.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미 앞에 기억 선택지를 이제 한번 물론 뭐 그냥 왜 퍼센트 포인트 안 썼어 하면서 바로 X를 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억 선택지를 했는데 그냥 그게 만약 그 표 1을 봤는데 내가 이미 9%인 거를 이미 구했다. 그러면 이 선택지를 읽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저렇게 하면 3% 증가하는데 9%랑 뭐랑 합해서 9%가 됐다 그러면 현재 6%야? 이런 식으로 그냥 다시 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빨리 어떤 정보를 먼저 받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했다라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괜찮아요. 그냥 어쨌건 맞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을 한번 가볼게요. 디귿. 자, 디귿의 별표를 한번 좀 쳐보자. 디귿. 자, 디귿의 별표를 좀 쳐보시면 디귿에 자 얘는 자 일공장의 제품별 불량률 변동은 없고 자 생산량이 제품별로 1000개씩 증가한다면 하고 이제 한번 끊어야겠죠. 일공장의 전체 수율은 기존에 비해 증가한다. 자 그러면 밑줄을 어디다 칠 거예요? 을공장의 전체 수율은 기존에 비해 증가. 거기에다 밑줄을 치겠죠. 그래 놓고 어떻게 바꿔 얘기해? 기존에 비해 불량률이 감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숫자를 이제 뭐 저는 이제 나름 조금 단순하게 이제 준다고 이제 되게 노력을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자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실 때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은데 그냥 한번 꼭 여태까지 배운 걸 그냥 한번 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점수는 그냥 오늘 못 봐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내 기분이 아니니까.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서만 터지면 되니까 평소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게 아까 1%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9%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결론이 얼마였어? 원래 처음에 6%였죠. 맞죠? 자 그러면 아마 제가 예상하는 여러분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억 니은까지 쉽게 했는데 디귿을 딱 보니까 아씨 헷갈리는걸?
다시 시작하자. 약간 이제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조금 줄이려면 제가 항상 뭐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맞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1%, 6%, 9% 이렇게 봤는데 최종이 6%인 거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눈에 들어와야 되는 누구예요? 조금 더 눈에 들어와야 되겠네? 얘겠지. 얘가 하나의 기준이죠. 얘가 계산의 기준이겠죠. 6%니까. 그러면 이 어떤 그 불량률이 제가 6%로 실제랑 똑같은데 얘는 조금 낮고 얘는 조금 더 높아. 맞아?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그게 2400이랑 여기가 3600이랑 그 다음에 여기 4000이랑 있는데 여기에다가 각각 다 1000씩을 더해 주겠대.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각각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들을 이렇게 섞었을 때에는 딱 6%가 나왔는데 내가 이 소금물을 다 1000g씩 다 늘렸어. 1000g씩 늘렸어. 그러면 6%보다 더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6% 뭐 니야 뭐 그냥 가만히 있고 이 1%와 9%의 상대적인 힘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런데 지금 2400에서 1000이 커진 거랑 4000에서 1000이 커진 거랑 자, 상대적인 크기로 상대적인 비율을 보는 거예요. 가중치를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1%가 기존의 10,000개에서 2,400개로 가지고 있었던 이 가중치가 이게 1000씩 늘어났을 때에는 이거 대비 이거 증가율이 얘가 지금 제일 세잖아. 그치? 그러면 이놈의 1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졌구나 라고 보는 거고 너는 되게 약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어디가 세졌으니까 1% 쪽이 상대적으로 힘이 세졌으니까 그냥 이거는 아마 6%보다는 떨어지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금물을 상대적으로 섞었을 때 자, 1%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9%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농도는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게 단순하게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 이제 문제들이 좀 이제 변별력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은 보통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답이 갈려요. 맞죠? 자, 그러면 그 기본적인 그 평균 원리 같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5번, 자 5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면 자 5번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자 원인별 뭐 사고 건수, 그 다음에 지역별 사고 건수 뭐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자 별별 친구들 자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계적으로 뭐 생각해요? 적어도 테마 일단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억 선택지를 보니까 그 사상사고는 매년 사고 건수의 몇 프로? 65%. 65%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65%. 자, 그러면 근데 혹시 65%에 대한 전략 갖고 있어요? 65%? 뭐지? 그냥 계산하든가. 자, 아니면은 뭐 하지? 3분의 2 같은 걸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혹시 숫자 세팅이 있으면은 그걸 적당히 써보겠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냥 매년 65% 이상이다. 매년 블라블라 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통 발레를 찾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3분의 2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1.5배 했을 때 어때? 전체보다 크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죠. 맞죠? 근데 이렇게 쓱 이렇게 보면서 숫자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쭉 보니까 어때요? 자, 얘랑 이렇게 한번 봤더니 자, 여기는 어떻다? 자, 46을 1.5배 해봤자 이거 1.5배 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 69밖에 안 돼서 요 72, 요 정도니까 이거는 3분의 2보다도 더 작겠네 라고 이제 좀 생각을 그냥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냥 뭐 그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보다 작다 그래서 65% 이상이 꼭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 어떤 그 발레를 이제 찾으러 이제 대충 온 건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자, 혹시 뭐 볼 수 있으면 자, 이런 숫자도 한번 봅시다. 자, 20분의 13이 65%죠? 20분의 13?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 그냥 3배 해볼까? 3배 하면 얼마? 60분의 39 여기까지 와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비교하는 게 누구였어? 72분의 46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가면 뭐 아예 정신이 없으면 그냥 뭐 할 거야? 냅다 보여줄게. 뭐 이럴 수 있지만 자, 이렇지 않는다라 그러면 내가 적어도 요 정도 숫자 약간 간단한 숫자를 놓고 자, 이제 뭐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 10이고 이렇게 갔을 때는 7인데 이렇게 증가율은 20%인데 요거는 20%가 안 되네. 그러니까 너는 더 65%보다 작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다양한 그냥 수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 실전에서는 항상 그 응용력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 65%를 20분의 13 정도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디귿을 보시면은 자, 호남권에 발생한 그 사상사고 자, 이제 그렇게 있는데 거기는 같은 해 호남권에서 발생한 사고의 50% 이상이다. 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그 어떻게 해요? 이건 적어도니까. 호남 18년에 호남이랑 사상. 자, 요거 82. 자, 그 다음에 32. 자, 82 더하기 32 마이너스 98. 자, 그냥 요거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는 16이어서 자, 호남권에서는 아까 32개였는데 32개 중에서 16개면은 50% 이상이다. 뭐 그냥 기계적인 거죠. 네, 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리을에서는 자, 원인별 사고 건수의 그 15년 대비 19년에 변화율이 가장 큰 것은 기타 안전 사고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어찌 생각을 이제 해보실 거예요. 자, 변화율이 가장 큰 거죠. 변화율이 가장 큰. 거기에다 밑줄을 좀 쳐봐요. 자, 되게 기본적인 거니까. 자, 우리 변화율, 증감률 얘네들은 뭐였지? 절대값으로 보는 거였었죠. 네, 자, 그러면 기타 안전사고가 변화율이 가장 크냐라고 물어봤더니 3이랑 5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3에서 5로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변화율은 얼마인 거야? 3분의 2인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항마. 자, 대항마로 이렇게 왔을 때 해볼 만한 애. 자, 누가 있어요? 열차 사고는 아니고 건너목 사고도 아니고 사상 사고. 이제 그렇게 한번 보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냥 자, 3에서 5로 간 거니까 이거는 3분의 2나 마찬가지야. 그치? 근데 얘가 119에서 46으로 간 거는 자, 이거는 지금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되게 단순화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감소할 때 변화율이 3분의 2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뭐예요? 3에서 1로 가는 거죠. 3에서 플러스 2 해가지고 5로 가는 증가율에 대한 절대값 그게 있고 3에서 2가 감소해서 가는 변화율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런 꼴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얘랑 변화율이 똑같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이게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감소하는 경우. 맞죠? 자, 그러면 얘를 봤을 때에도 무슨 생각하는 게 맞아? 자, 이거 막 구질구질하게 막 빼지 말고. 자, 미안해요. 네, 자, 근데 뭐냐면 3대1 감소할 때는 3대1 정도의 감소율이 그거의 절대값이 3에서 5로 갔을 때 그 증가했을 때 절대값 그거랑 동일한 거라고. 그치? 자, 근데 이렇게 갔더니 얘는 1이고 얘는 3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3이 안 되는 케이스니까. 그냥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당연히 기타 안전 사고가 더 크겠구나. 약간 이제 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될까요? 네. 자, 한번 단순화 시켜놓고, 자, 방향만 조금 헷갈리지 않으면 되니까,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여러분들 잘 푸셔서요. 네,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뭐, 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는 뭘 마셔야겠어요? 우유. 재미없어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거 틀린 친구들이 어디에 체크를 많이 했나요? 2번에 체크를 했어. 2번에 왜요? 예상하지 않은 곳에 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자, 뭐, 이게 답이 5번인데, 지금 5번이 지금 단백질 함량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는 계속 칼슘 함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5번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칼슘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4번
4번 선택지가 있어. 4번 선택지. 그 귀여운 그림이 있죠. 맞죠? 그래서 남자, 여자 해서 800명, 800명 이렇게 있고 55%, 25% 이렇게 있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보고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국의 18에서 69세 남녀 각각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40%가 거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네, 거기. 자, 전체 응답자의 40%가. 그러면 그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자, 남자는 몇 프로 같다? 55%. 그 다음에 여자는 25%.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똑같이 800명, 800명이니까 그냥 전체는 그 값의 산술평균이다. 라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55랑 25의 산술평균 하면 40%구나. 그냥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좀 그 보고서에 대해서도 좀 웃긴 문제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자, 7번도, 네, 자, 7번. 이것도 그냥, 정답률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는, 제가 그러면 그 분수 비교 같은 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 현황 이렇게 있죠. 네. 자, 이거 보면은 자, 뭐 1차, 2차 뭐 해가지고 응시율, 합격률, 합격자, 합격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표에 체크를 하게 돼 있죠. 대상자, 응시율 있으니까 응시자 물어보겠네. 응시자 있는데 합격자, 합격률 다 있구나. 아무거나 이용해도 내가 뭔가 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동차 합격자,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동차 합격자. 자, 그래서 쟤네들을 또 내가 너무 헷갈리니까 동차 합격자 물어보면 풀지 않아야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저런 게 나오겠구나. 동차 합격자가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뭐 1번, 2번은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3번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동차 합격자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선택지를 보면 무슨 짓을 보통 해요? 16년에 동차 합격자, 그 다음 17년에 동차 합격자 일일이 구한 다음에 전에 비해 감소했어, 증가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근데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여기서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해줘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뭐냐면 자, 항상 기본적인 생각이 뭐가 증가했어, 그대로야, 뭐 감소했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를 했었지? A 플러스 B가 C다 이런 식이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기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요거 델타 A, 델타 B, 델타 C. 그쵸? 델타 A 더하기 델타 B는 델타 C다. 이제 요거를 이제 꼭 생각을 하셔야겠죠? 맞죠? 네, 자, 그래야 이걸 하기가 조금 편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이 식을 봤을 때에는 자, 17년도에 동차 합격자라는 것은 지금 17년도에 2차,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뭐 16년에 1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년에 2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겠다? 이 델타는 요거의 델타에다가 이 델타 합을 그냥 델타에 대한 값들을 그냥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이 말이 맞다면 얘가 음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7년에 2차 합격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자, 이 합격자가 전에 비해 얼마나 더 커졌냐? 자, 이 증가폭 그냥 이거 한번 계산 대충 해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16년에 1차, 자, 16년에 1차 합격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16년에 2차 합격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이 차이값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접근을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조금 식이 이렇게 조금 항목이 많아서 좀 그런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무조건 A 더하기 B는 C다 라고 얘기를 하면 델타 A 더하기 델타 B는 델타 C가 성립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물어보는 거에서 그 값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일단은 증가했어, 감소했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유사한 기출문제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언제였지? 기억
매칭형 문제였었는데 그 가불병정무 국가가 이렇게 있고 무슨 그 수지 막 나와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서비스 상품 서비스랑 뭐 상품 수지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수지라는 게 뭐였다? 뭐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었는데 그 선택지에서 매칭형에서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A랑 뭐 C의 그 수출액의 증가폭은 동일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뭐 수입액의 증가폭이 동일하다. 아니면 뭐 수입액이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 근데 그럴 때에도 항상 이런 관계를 그냥 썼단 말이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하실 때에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자, 4번 같은 경우도 자,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적당히 분수 비교 그냥 좀 해보시고 분수 비교 그냥 해보시면서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8번. 자, 8번은 어때요? 제가 이거를 그냥 조선일보 그냥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더 헷갈리죠. 조선일보. 근데 더 웃긴 건 조선경제 아니에요? 개그 포인트를 모르는구나. 그 경제 그 한국경제가 있잖아요. 한국경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한번 보자. 자, 거기에서도 이제 매칭형을 보고 그냥 지우는 건데, 자, 이것도 그냥 지우는 건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볼래요? 네, 자, 이게 뭐냐면, 그 순위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순위가. 자, 그러면 그 조선일보 있고, 그 다음에 ABCD 저렇게 이게 순위 저렇게 있구나 해가지고, 바로 그 첫 번째에서 읽어보니까 동항이랑 중화랑 걔네는 순위가 바뀌었다 했으니까 그냥 4번 바로 지우고, 그 다음에 유료 구독률이 증가하는 신문사는 조선, 중화, 동항 및 오늘경제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그거 빼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않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자, 그리고 그 구독률에 대해서 전부 다 해결을 하기가 조금 힘들면 자, 실전에서 매칭형인데 뭔가 속을 하기에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좀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서만 그 유료 부수가 증가하는 신문사가 오늘경제라 그랬으니까 그 오늘경제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C가 되니까 뭐 1번, 5번 같은 거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구독률로 뭐 또 순위를 매긴다 그랬을 때 19년에 비해 20년에 동항일보만 순위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일단 비교 자체를 누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A랑 A, B, C 뭐 요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A랑 이제 C랑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답 자체는 이제 3번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 매칭형 하실 때 항상 기억하세요. 자, 조건이 조금 내가 계산을 하기가 힘든데 아직 남아있는 항목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일단 제끼고 나서 그때는 조금 더 줄인 다음에 그 다음 내가 경우의 수를 조금 좁혀놓고 그 넘어간 조건을 다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맞죠? 처음부터 너무 우직하게 이렇게 간단하기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조건 넘어가세요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인 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는 조금 오바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다면 뒤에서 나머지에서 좀 더 줄여보겠다 그 정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9번 같은 경우는 자, 9번은 어때요? 9번은 자, 9번도 그냥 뭐가 이렇게 되게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조금 많을 때는 항상 알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그 표에서 보면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러면 나트륨인데 약간 이러면 우리 또 소금버거 한번 생각해 줘야죠. 공부를 좀 했다라면 그 햄버거 문제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나트륨이 나오면. 맞죠?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자, 미리그램 나왔으니까 혹시 그램 혹시 이거 쓸라나? 자, 이런 생각 한번 잠깐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자, 그림 1에서는 최소의 1년 소비량이 나왔죠. 1년 소비량. 아니, 여기는 일일 섭취량이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1년이 나왔어? 약간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 뭔가 내가 대소비교를 한다 그랬을 때는 자, 이거는 1일이니까 여기다 얼마 곱해야겠네? 365일 그냥 이걸 곱해야겠네? 라는 정도 이제 생각을 이제 한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림 외웠더니 정신없어. 뭐 또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 뭐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채소 얘기할 때에만 내가 조금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 잠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 기억 핀란드의 18에서 74세
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런데 처음에 그 표를 처음에 봤을 때, 뭐, 들만한 생각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전체, 이제 이렇게 나오면 기계적으로 무슨 생각한다고? 기계적으로? 가중평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남성, 여성, 합해서 전체다. 이런 거 나오면은 가중평균 생각합니다. 도시, 농촌, 전체, 자, 뭐 이런 거 나와도 뭐 생각해? 가중평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 한 사람의 그 어떤 일일 평균 섭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깔려있는 명수 자체가 가중치잖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가중평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 A는 B분의 C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게 가중평균 결과, 맞죠? 네, 가중평균 그 자체 또는 소금물 농도, 자, 이런 얘기였었고, 요 밑에 있는 게 뭐였어요? 소금물 가중치,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 이거 두 개, 이렇게 갔을 때, 자, 얘 섞었을 때 3000이 나온 거니까 거리가 400이고 500이니까 500대 400이네. 그래서 네가 남성이 더 많네. 이제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조금 문장이 좀 구리구리한데, 이게 뭐냐면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약간 그 전 세계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보면 권고 기준보다 자 1인당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이 더 많은 국가는 4개다.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 주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뭐 한정 수식어나 그런 게 이제 없고 그냥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인 건데, 뭐 그래서 그냥 옳지 않다라고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그 21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 실전에 들어갔을 때 조금 많이 틀렸던 거, 체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틀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숨겨진 정보랑 알 수 없는 정보. 여기에서 완전 이렇게 두드려 맞았죠. 맞죠? 그래서 이건 알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죄다 알 수 있고. 이런 일들. 맞죠? 네, 자,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일반적인 그 알 수 없는 정보 문제들은 좀 이렇게 확장하는 그 수식어구가 조금 더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근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5월의 문제 중에서 그거 있죠. 그 거주 여성수. 기억나죠? 그런 거는 정신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맞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요런 단어에 조금은 한 번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까? 약간 이제 요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실전에 가면 항상 정확한 그 근거가 있어요. 수식어구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도 자, 1인당 최소 1년 소비량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한국과 대만 1.5배 그냥 비교하시면 되죠. 자, 이거 봤을 때, 자, 124.5, 187.6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1.5배 같은 거 하는데, 자,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숫자 누구 있어요? 12, 18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그거 큰 거 지우고 생각하면 4.5, 1.5배랑 7.6이랑 비교하겠다라고 보시면 훨씬 편하겠죠. 맞아요? 네, 자, 거기에 자 그림 1에 자 대만이랑 한국이랑 채소 섭취량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맞죠? 소비량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50배 같은 거, 자, 우리 뭐에 주의한다? 자, 그 단위에 조금 주의해서 자 그냥 대충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것보다 그냥 빨리 앞에 기억 니은에서 바로 옳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을 가보면 자, 10번은 근데 10번을 좀 풀었어요. 네. 10번을 하나 풀고 나서부터 뒤에서부터 약간 정답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요때쯤에 조금 당 떨어졌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10번까지 좀 더 볼게요. 자, 10번. 자, 보면은 자, 예비 사무관 뭐 희연이의 자, 2차 과목 성적이고, 자, 얘네들의 가중치에 대한 자료다. 자, 표와 지원 전략을 근거로 희연이가 지원할 1지망과 2지망 부처로 올바른 것은 뭐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부처별로 어떤 가중치가 이렇게 있구나.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좀 마셔도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지원 전략이 이렇게 쭉 있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자체에 대해서 일단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본 거 자체가 뭐예요? 1지망의 부처와 2지망의 부처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21년도 문제 시험장에서 그 쫙 이렇게 길게 나왔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어땠지? 그런 문제 딱 보고 오 빠이 약간 이제 이러고 지나갔죠.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나중에 다시 풀어보니까 오 별거 아니었어. 약간 이랬던 적이 있죠. 네, 자 근데 좀 크게 조금 봐달라 이제 이런 건데 제가 문제 자체에서 1지망과 2지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지원 전략을 읽을 때에도 어떤 단어를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언제 1지망, 2지망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죠. 맞죠? 그래서 희연이 부처별 지원 점수는 그냥 뭐 그렇지 그냥 너 계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 계산에 예시가 주어져 있다 라고 얘기하면 혹시 이거를 쓸 수 있다면 이게 나중에 한번 활용해야지 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쓸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시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일단 땡큐인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희연이는 여기에서 유리한 부처 하나랑 그 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부처 하나. 자, 이 두 개의 지원을 하겠다. 자, 그러면 가장 유리한 부처는 지원 점수가 가장 높은 부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뭐 해? 시작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그래, 알겠다. 오케이.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선호하는 부처는 뭔데? 하면서 A는 아니고 경제학 가중치가 행정법 가중치보다 작으면서 부처 지원 점수가 그 70점 미만이다 라고 이제 하니까 자 여기에서는 일단 A 아닌 거고 누구누구 지워 자 이렇게 오니까 D나 E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자 D나 E인 것 같은데 요거까지 고려를 하니까 어떤 걸로 확정이 됐어요? D인 걸로 확정이 됐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냥 해봤더니 선호하는 부처는 일단 D구나. 선호는 D야. 그럼 이제 뭐 하지? 밑에 읽어봐. 밑에 읽어봤더니 그러하되 좀 헷갈려. 그러면 이제 뭐 해? 밑에 선택지를 보는 거죠. D 어디 있어? 약간 이제 이런 얘기예요. D 어디 있어? 그러면 D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D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뭔가 그 지원 점수를 구체적으로 더 계산해 볼 만한 애는 누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B밖에 없다. 야, B랑 D. 이미 D는 여기서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내가 B랑 D를 가지고 지원 점수를 계산을 얼른 해보자. 뭐 이제 요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계산을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내가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서 어떤 거, 뭐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 보통 비교를 하니까 어떤 거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밑에 선택지에서 적당히 걸러내자.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그게 2분 15초 안에 이렇게 뭐 적당히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B랑 D를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자, 얘도 그냥 계산하실 때 어떨 거예요? 자, 이게 지금 85에 70에 60이야. 각각의 가중치가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원래 그냥 계산한다면 근데 또 뭐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냥 마구마구 뭐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평균하면 항상 뭐라 그랬죠? 평균하면 가평균 얼마 잡는 게 정상이야? 여기에서는 70점 기준으로 잡아서 70점에서 너는 여기 플러스 15에 0.6 정도가 있고 0이고 너는 마이너스 10에 0.25가 있구나. 뭐 이 정도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한 결과 얼마예요? 76.5. 자, 얘가 B고 그다음 D가 67.5니까 자, 그게 1.1배를 초과하면 자, 1지망에 유리한 부서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에는 1지망에 선호하는 부처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결론은 그냥 내면 답은 그냥 2번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 맞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모의고사가 지금 주마다 컨셉이 조금 달라서 네. 자 일단 자 11번 자 11번을 보면 일단 떠올라야지. 자 어떤 문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제 요거 떠올라야 되죠, 맞죠? 저 요즘 백신 맞고 있는 거죠, 그쵸? 저는 부스터까지 맞았는데 관심 없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원래 기출문제를 조금 한번 떠올려보자. 원래 기출문제 떠올려보면 그때 특이하게 24년에 대한 매출액 순위, 예상 매출액 순위가 있었고 2018년도 매출액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나왔던 그 기업 선택지 자체가 어떤 거였어요? 그 숨겨진 정보인데 뭐다? 18년 대비 14년에 그 순위의 단계 순위 상승 하락 그
정도. 자, 그게 이렇게 나와 있었었죠.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었던 그런 문제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중간에 괄호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게 조금 짜증나긴 할 텐데, 일단은 그 보는 관점만 이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순위 나왔어. 자, 순위 나오면, 자, 우리 뭐 생각해? 숨겨진 정보 생각해. 숨겨진 정보. 맞죠? 숨겨진 정보 생각해. 자, 그리고 왜곡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이 순위는 어떤 거에 대한 순위야? 13년에 대한 순위지. 내가 25년이나 20년이나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순위를 확정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면 언제만 이야기할 수 있겠어? 30년만 이야기하겠다. 자, 요걸 정확하게 픽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5년 대비 증가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빼면 얘 나오고 빼면 얘 나오고 빼면 나와서 15년에 대한 거 물어보겠지 라는 생각, 뭐 이런 거 물어보겠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아, 그래, 그때 한번 해보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밑에 들어왔어. 자, 그랬더니 자, 기업 선택지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 2015년 기준 G사의 매출액 순위가 7이었다면, 자, 이거는 가정을 그냥 주는 거니까, 맞죠? 가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마지막 나온 얘기가 15년의 매출액 기준 상위 7개 회사의 매출액의 합은 자, 10조 4천억 달러 이상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단위 자체가 얼마였으니까 10억 달러. 자, 그러면 1,100만 10억조 요거 했으니까 자, 10조 4천억 원.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기계적으로 어떻게 읽었어요?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이제 읽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근데 이상한 짓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뭘까? 이게 기억을 푸는데 얘가 다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를 기억을 푸는데 이걸 다 채웠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근성 하나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근데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G가 7이잖아. 자, 이렇게 왔는데, 자, 이거 빼주면은 얼마죠, 여기가? 7, 8, 4가 되는데 이놈이 7이래.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자, 상위 7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위 7개를 내가 어찌 알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무슨 생각해? 여기에서 요 A부터 G까지에 대한 것에 합이 얘고요. 전년 대비 증가액의 합계, 이것도 이게 줬잖아요, 제가. 맞죠? 그 얘기는 굳이 이거를 다 구해서 여기까지를 막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이 12,843에서 2,539를 뺀 얼마? 10304가 지금, 자, 이게 뭐예요? A부터 G의 그냥 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자, 지금 이 대수 비교를 누구랑 하고 있으니까 104 빵빵. 자, 얘랑 이제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놈이, 자, 이게 지금 얘랑 얘를 비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얘가 지금 7, 8, 4인데 혹시 여기 애들 중에서 이 7, 8, 4보다도 작은 애가 혹시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문장 자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15년, 자, 결론이 뭐예요? 15년에 매출액 기준 상위 7개 회사입니다. 그 상위 7개 회사가 A에서 G가 될 수도 있지만 A에서 G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경우는 언제요? 현재 7위에 해당하는 게 G니까 G보다도 작다면 그것은 여기에 더해진 그 값은 상위 7개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제가 좀 숫자를 조금 노골적으로 이렇게 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A, B, C, D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증가폭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원래 되게 큰 애들이고요. 그런데 그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죠. 근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인데 증가폭이 꽤 크죠. 자, 그래서 그 D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을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여기를 계산했을 때 얼마? 431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죄다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경향으로 한번 좀 치고 들어오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향을 이렇게 치고 들어왔더니 네가 좀, 자, 784보다도 작을 애가 4번에 있길래 너는 이게 너 더 작으니까 너가 빠지고 다른 애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실제 그 들어와야 되는 값은 784보다도 더 커야 되는 숫자니까
이놈에 비해서 한 300 넘게는 더 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니까 그 합이 어떻게 돼요? 상위 7개의 합은 여기에다가 300도 더 넘게 더 플러스가 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 지금. 자, 보는, 표가 약간 바뀌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질적인 거를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좀 피곤했던 이유는 그 원래 기출문제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몇 단계 상승, 몇 단계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숫자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게 조금 귀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 이게 보면 얘가 이 숫자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더 숫자가 더 큰 편이잖아요. 그죠? 그나마 이제 제가 그거를 좀 힌트로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은 자, 니은은 어떻게 하죠? 자, 15년의 A사 매출액과 D사 매출액의 차이는 자, 1조 2천억 달러 미만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 앞에서 비슷한 거 했는데 앞에서 비슷한 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려면 또 어떻게 해요? 25년의 값을 자, A사를 막 3758에서 824를 빼고 D에서 2422에다 655를 빼고 그 다음 또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꽤 높죠. 자, 근데 일단 어디에다가 밑줄을 좀 쳐볼까? 그 차이는 1조 2천억 달러. 거기에다가 밑줄을 좀 쳐봅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거를 그 표에 있는 숫자로 읽어내면 자, 1조 2천억 달러는 1200이죠? 1200.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 할지 아는 거죠? 자, 2025년에다가 플러스 25년 대비 30년의 증가폭이 있고 자, 이것이 무엇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증가폭을 더하면은 2030년 자, 이게 성립한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여기 델타 또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애초에 자, 이거의 차이가 1200이면 어때? 자, 여기에서의 차이는 자, 이거를 지금 A-D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랑 차이 한번 해보고 자, 824에 655 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3758에 2422 자, 이제 요런 정도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성립을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더 커야 할지 같아야 할지 작아야 할지 자, 요거를 그냥 확인하시는 거죠. 맞죠? 근데 저도 알아요. 제가 이게 맨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그렇지? 맨날 이제 이러다가 헷갈린다. 어떻게 하지? 그냥 시작해. 이제 이렇게 또 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좀 연습을 조금 해보면 실전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언제 되게 짜증나요? 항상 짜증나지. 근데 항상 짜증나는데 그래도 이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배웠는데 그 적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약간 적용했는데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약간 요런 거 나왔을 때 그죠? 그럴 때 또 다시 멈출 수 없는 걸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근데 일단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디귿을 보시면은 자, B사의 자, 2025년 자, 25년 자, 거기에서의 그 매출 순위가 4위라면 25년의 전 세계 매출액은 23조 달러를 초과한다. 또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기억 선택지를 풀었을 때 그 G가 7이었으니까 나머지 애들이 그 G보다 거의 다 크길래 그보다 작은 애를 찾았죠. 맞죠? 자, 근데 아무튼 그 표를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이제 했을 거냐면 한 2023년 같은 경우에 지금 1, 2, 3, 4위가 A, B, C, D잖아요. 맞죠? 그리고 특히 BC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를 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 상위 3개에 있는 애들이 A나 B나 C 같은 애들이 25년에도 덩치가 굉장히 크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B를 4위라고 지금 쳤잖아요. B를 4위. 맞아요? 근데 그 4위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3위, 2위, 1위는 누구야? 3위, 2위, 1위는 자, 4위보다 더 높은 애들은 어디 있어? 누구야?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자, 본능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조금 그 왜곡을 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아, 전부 다 요 안에 있어?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순위는 내 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2030년에 대한 순위까지만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연도는 순위가 그 알 수가 없고 조건이 붙으면 그거에 따라 달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맞죠? 자, 그랬을 때 걔가 그 4위가 이렇게 된다면 B를 이렇게 한번 계산을 그냥 한번 해봐요. 자, B를 한번 보시면은, 자, 3295에서 211을 빼. 그러면 일단 3000보다 크지. 나머지 애들은 3000보다 다 작아. 그지? 그거로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고요. 어떤 B에 대한 대항마로서 들어올 만한 애들은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그치. A랑 C밖에 없잖아요. A랑 C. 그쵸? 예? 애초에 지금 30년이 3000보다 큰 애들이 3000 정도 굉장히 큰 애들이 그런 애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3000보다 큰데 니놈이 4위야. 네가 4위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내가 딴 건 모르겠고 이 회사들의 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B가 4위면 이거보다 높은 애가 3개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3000보다 큰 거, 자, 그 B사보다도 큰 거가 3개 있어 라고 이제 해줄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에서 전 세계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그 최소값 정도라고요. 맞죠? 조금 그 문제를 뭐를 좀 같이 떠올려 보냐면, 그게 7급 문제였었나? 그때 7급 문제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21년도 문제는 50 공채나 70 공채 문제나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 게 다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확장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리을 같은 거는 그냥 당연히 x를 쳐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되세요? 네, 자, 그 순위가 여기 있는 거 말고 그 조건을 적용하면 25년도에는 저기 있는 거 말고 1, 2, 3위가 더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12번 이렇게 보면, 자, 12번은, 자, 가격 지수죠.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연도별로 막 지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표를 봤을 때, 자, 이 표를 보면, 뭐 일단은 이 표는 조금 익숙한 표일 거예요. 원래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이제 그런 소재니까. 맞죠? 자, 근데, 자, 이런 거 보면, 일단 지수 나왔어. 그럼 우리 기계적으로 무슨 생각해? 실수값에, 자, 대소 비교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15년도에 평균 전세 가격이 됐으니까, 이게 지수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100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선 긋고 수직한 방향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면적별로 어떤 전세 가격에 대한 대소 비교는 동일한 면적 내에서의 연도 간의 비교, 이건 할 수 있지만, 면적 간의 전세 가격 자체에 대한 비교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생각 바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 수급 동향지수, 얘가 지금 되게 뜬금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정의를 그냥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한다? 자, 부족에서 충분을 빼가지고 100에다 더한다. 뭐 그게 이제 정의니까 그냥 정의는 정의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2를 보니 그 공인중개사의 응답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즉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위에 있었던 그 동향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내가 괄호가 있었으니까 이 괄호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또 요 앞에 있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해? 요 밑에 있는 응답 현황, 자, 여기를 가지고 보는 거더라. 그래서 혹시 이제 19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1번 전세 가격이 가장 작은 면적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읽자마자 그냥 바로 X인 거예요. 맞죠? 전세 가격이잖아. 전세 가격 지수가 아니라 전세 가격에 대한 대소 비교를 물어봤으니까 면적 간의 비교를 했으니까 1번은 그냥 당연히 옳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자, 19년에 아파트 전세 수급 동향 지수 전년 대비 감소폭은 35 미만이다. 그냥 요 정도도 읽고 그냥 X 치셔도 괜찮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지수 간의 어떤 그 차이를 얘기할 때에도 이제 포인트를 이야기하니까,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조금 생각을 해보자. 숫자로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이게 지금 자, 117.37이었는데, 자, 이게
35 감소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35 감소했어. 자, 그러면 얼마 빼니? 자, 여기 37에 2에 82 맞죠? 네, 자, 82.37.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가 지금 더 적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이게 더 작으면 이 결과값이 더 작은 걸 뺐기 때문에 82.37보다 더 커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냐? 언제? 19년에?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계산 문제로 간다면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 문제로 간다면. 자, 그래서 계산을 어느 정도 적당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82.37보다 크면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냥 80보다도 커. 그냥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맞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그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잠시만요. 네. 19년 맞죠? 19년. 네, 자, 여기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 얘가 812고 자, 그다음에 여기 숫자가 456인 거죠. 아이고, 456. 맞아요? 네. 자, 이 80이라는 숫자 자체를 처음에 생각을 하실 때 그 100 플러스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부족 빼기 충분. 자,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자, 부족 빼기 충분히 요 전체에서 20%니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그냥 차이를 한다? 요 둘의 이것과 이것의 차이와 요 1503의 20% 자, 이 값과 그냥 비교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자, 계산을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일단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지가 옳다면 이 표에서 모순이 있을까 없을까에 자, 이 모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어때요? 자, 여기는 20년도니까 자, 일단 숫자가 훨씬 쉽죠. 자, 215고 자, 적당히 215니까 합계가 815네. 그치? 자, X, Y 이런 거 쓰지 말고 맞죠? 만약에 4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가 400명이면 어때? 자, 부족이 400명이면 충분은 얼마가 돼야 되지? 200명. 그죠? 그럼 400명 이상이면 200명 이하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 그 둘의 차이는 200보다 더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그 숫자에서 이게 조금 보시면은 자, 숫자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지금 여기가 네가 400이면 어때? 너가 그럼 200이야. 그럼 너의 둘의 차이는 얼만데? 400 빼기 200이니까 200이야. 자, 그런데 이 200이라는 숫자 자체는 815에 815분의 여기서는 몇 퍼센트? 자, 이거는 4보다 큰 거분의 1이니까 25%보다도 작은데. 그죠? 자, 그러면 이 숫자를 그냥 넣었더니 지금 얼마가 됐다? 125가 되었다. 125보다 뭐 작다. 뭐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어찌 돼요? 실제 숫자는 125보다도 자, 큰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 반대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인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그냥 요 숫자 기준을 놓고 자, 요렇게 나왔을 때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가 125보다 크니까 네가 더 커져야 되겠구나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네가 더 커져야겠구나. 네가 커진다면 너 커지고 작아져서 차이가 커지겠다. 뭐 요 정도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는 거죠? 그래, 그냥 하고 말지 뭐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자, 화살표 방향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그 부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거기에서 4번 선택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4번 선택지는 자, A 지역의 아파트 전체 전세 가격이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년도에 그 증가율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161.6에서 210이니까 당연히 10% 넘었죠. 그리고 그 85에서 132, 걔 같은 경우는 10%가 안 됐지. 그 다음에 132 같은 경우는 114.5에서 132.4니까 10% 넘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자, 4번은 그냥 당연히 아니지 라고 그냥 X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랑 착각하지 마?
무조건 아니지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내지 않았지만, 자, 만약에 85제곱미터 이하도 10% 이상 증가했고 85에서 132도 10% 이상 증가했어. 그리고 누구도 132도 10% 이상 증가했어. 그러면 걔네들 그 동네에서 전세 가격은 그 값이 얼마가 되든 간에 전부 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부 10% 이상 증가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렇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면적 지수라는 게 이렇게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해당 각각 면적에 대한 아파트 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즉, 가중치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이제 지금 현재 구할 수는 없지만, 최다 10% 이상이라면 당연히 전체도 넘지라는 것과 그 작년도의 그 40번 문제 같은 거, 친환경, 농작물, 이제 그런 문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아, 그때에도 전부 다 그 17에서 119로 갔을 때 7배의 관계였었는데, 나머지 애들이 모두 전부 다 7배는 안 됐으니까 그게 당연히 작다라고 했던 거지. 그게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항상 머릿속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그냥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택지도 그냥 그걸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억 원인데 17억 원 미만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132m 초과죠. 자, 그러면 그게 15년에 13억에다가 지수가 132.4니까 그거는 몇 배를 하는 거예요? 1.324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 거듭제곱, 자, 13 곱하기 13 얼마? 169. 맞죠? 네,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좀 써주면 훨씬 가볍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랑 지금 누구랑 비교해? 17이랑 비교하는데 내가 요것만 그냥 먼저 계산을 해도 16.9가 될 거고, 자, 17을 위해서는 0.1 정도가 필요할 텐데 13의 0.0이 이것만 해도 이거보다 0.1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17억 이상이다. 초과한다. 뭐 요 정도 말씀 드려봅니다. 조금 쉬는 게 나을까요? 네, 조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